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사실 투자 거물로서는 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올 2분기 실적 발표에서 3조 1627억엔, 하나로는 30조 5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1분기 순손실에 이어서 손실 규모가 100% 이상 늘어났습니다. 수년간 공들여온 스타트업 투자 포트폴리오인 비전펀드에 대한 신뢰도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나 실리콘밸리의 정혜진 특파원입니다. 손 회장 자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업 가치 평가가 일종의 거품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익을 내던 시절 저는 다소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굉장히 당황스럽고 후회스럽습니다. 자신의 투자 실패를 인정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아가서 굉장히 저가로 평가되는 기업들도 많고 유혹들도 많지만 여기서 더 투자를 하면 내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손정희 회장에게 이렇게 기업 가치 거품으로 인한 투자 실패가 유독 아픈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제 2019년 비전펀드 원희 출범을 2017년부터 했을 때 가장 크게 투자를 한 대표 기업이 위워크였습니다. 169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22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이 기업 가치가 완전히 하락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평판 및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흑역사? 손정희 회장이 잘못 깬 첫 단추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위워크의 창업자 애덤 뉴먼을 만나서 44억 달러의 첫 투자를 했던 순간을 아마도 굉장히 후회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잠시만 위워크가 왜 이렇게까지 추락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워크는 사실 요새 같은 시장 침체기에는 가장 꺼리는 방식의 성장을 했습니다. 고비용 고성장 구조인데요. 빠르게 지점을 확장하고 멤버십을 저렴하게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느는 속도보다 비용이 너무 빠르게 늘고 하루에 수백만 달러씩 손실을 보는 것도 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2조 원의 위워크에 쏟아붓고도 건진 게 없게 된 건데요. 이게 사실은 손 회장의 지론과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빠르게 돈을 써라. 그리고 이 시장을 선점해버려라. 이 시장을 접수해라. 이런 지론을 가진 손 회장과 애덤 뉴먼, 누구보다도 좀 흥청망청 비용 쓰면서 매출 늘리는 스타일이었고, 일단 확장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났을 때 누구도 저지를 하지 않은 채로 정말 끝까지 가버린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손 회장도 마지막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애덤 뉴먼의 경영권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이 가진 지분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면서 정말 값비싼 수업료를 내야 했습니다. 올 3월에 출시됐던 애플 TV 플러스에서 We Crashed, 한국 제목으로는 우린 폭망했다, 이런 드라마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제러드 레토가 연기한 맨발의 굉장히 독특한 카리스마를 가진 애덤 뉴먼과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굉장히 소울을 중시하는 그의 배우자 레베카 뉴먼, 이 둘이 정말 독특해요. 그래서 드라마적인 요소로도,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경영 교훈으로도 정말 추천드리는 드라마인데요. 이걸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이 시기에 또 드랍아웃이라는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즈를 다룬 그 시리즈도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이 사실 실리콘밸리를 흔든 굉장히 문제적인 창업자로 많이 이제 견주어지기도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언론, 매체, 또 드라마까지 공개적인 망신에 당했잖아요. 사업가로서는 평판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과연 애덤 뉴먼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분이 굉장히 화려하게 재기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애덤 뉴먼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플로우라는 사업인데요. 주거용 부동산 사업입니다. 위워크라는 공간도요, 이제 처음에 충격을 준 이유가 틀에 박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내 책상 하나를 쓸 이용권만 사면 번듯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시설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 뷰 같은 것도 좋고 맥주를 마시면서 일을 한다든가, 그리고 내가 지금 1인 창업가나 프리랜서여도 누구나 맘맞을 만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해주고 We Work 이러면서 우리만의 연대감 이런 걸 형성해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형 오피스에 좀 새로운 지평을 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지금 주거용 부동산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들을 선벨트 지역이라고 해서요, 젊은 층이 이제 물가나 뭐 날씨, 야외 활동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해요. 그래서 뭐 내슈빌, 마이애미, 애틀랜타 이런 쪽에서 주거용 가구 뭐 아파트 한 4,000채를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롭게 그 플로어라는 브랜드 안에서 탄생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이 사실은 아직 출범도 안 했고요. 내년에 출범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출범도 안 했는데 이 기업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3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4,600억 원을 투자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놀라운데 이걸 누가 했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벤처 투자자인 마크 앤드리슨이 투자를 한 거예요. 잠시 말씀드리면 마크 앤드리슨은 넷스케이프 공동 창업자인데요. 공동 창업자 둘이 VC를 세웠는데 각자의 이제 성을 따서 앤드리슨 호로위츠 A16G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깃허브, 에어비앤비 같은 스타트업들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냥 킹메이커다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런데 앤드리슨 호로위츠에서도 역사상 단일 규모로는 최대 투자를 했어요. 3억 5천만 달러. 애덤 뉴먼에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앤드리슨이 이제 직접 블로그를 썼어요. 뭐라고 말했냐? 미국 내 주거 문제가 굉장히 고질적이라는 걸 언급하면서 과연 화상회의 줌이 미국 가정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미국 엄마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감성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하이테크 기술을 써도 우리 생활에 필요, 우리가 당장 유대감을 느끼고 당장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덤 뉴먼이 통찰력이 있는 리더다 이러면서 리더십 논란이 사실인 부분도 많지만 그가 오피스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꾼 회사를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온 거는 정말 과소평가되고 있다 말을 해요. 동시에 애덤 뉴먼은 많은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었고 또 성공의 경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연쇄 창업자로서 기여를 하고 또 커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은연중에 좀 강조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좀 읽으면서 손 회장이 어떤 느낌을 받을지 궁금했는데요. 그러니까 손 회장이 22조 원을 쓰면서 배운 실패의 교훈으로 이제 마크 앤드리슨과 손을 잡아가지고 또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가겠다. 좀 누군가에게 뼈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 모델이 소구력이 있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만 해도 굉장히 동질적인 IT 업계 종사자들이 살지만 이 아파트 단지에서 막 이들이 활발하게 교류를 한다거나 돌봄이 함께 가능하다던가 일종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없어요. 게다가 이제 점점 하이브리드 워크 그리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소속으로서 유대감을 가질 공간이 점점 필요해지는데, 이게 이제 동질적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주거 공간에서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소구력이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왜 이런 아이디어를 꿈꾼 이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왜 A16G에서는 애덤 뉴먼의 손을 잡았을까? 이 부분이에요. 마침 실리콘밸리에서도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에서 이제 저마다 자기 계정을 걸고 막 토론이 벌어졌어요. 공통적으로 봐보니까 어땠냐? 애덤 뉴먼이 손정희 회장에게 이제 22조 원을 끌어모았던 것만으로 사실 이 사람 엄청난 세일즈맨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단위의 엄청난 세일즈맨이라는 거죠. 그가 엄청난 세일즈맨이라는 거는 위워크의 가치가 폭락했든 아니든 그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엘리자베스 홈즈처럼 사기 행각을 저지른 건 아니다. 그러니까 범법을 한 건 아니니까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자격 여부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달튼 스캐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벤처스의 이제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말을 했냐? 마크 앤드리슨이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애덤의 회사 지분과 그리고 애덤이 지금까지 구매해온 4천여 개의 그 가구들은 실물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크게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가 0으로 수렴될 가능성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A16G로서도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런 종류의 주택시장이 애초에 진입장벽이 정말 높기 때문에 이거를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이걸 또 스케일업을 해서 끌어갈 수 있는 이들은 경험이 엄청 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는 애덤 뉴먼이 적임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격 근무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유대감 같은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무언가를 형성할 공간을 이제 주거 공간에서 찾으려는 흐름이 있을 텐데, 이거에 지금 마침 투자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애덤이 적절한 아이템을 들고 나왔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조슈아 웡 타이거 캠퍼스 창업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은 물론 있겠지만 이게 또 자본주의의 미덕이다, 자본주의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 회장은 사실 애덤 뉴먼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생기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차원에서 연쇄
연쇄 창업자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요. 애덤 뉴먼에게 다시 찾아온 기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주택시장, 실리콘밸리 베이에리아 지역만 해도 소득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용이 뭐 평균적으로 30%가 넘는데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당사자가 애덤 뉴먼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이 렌트와 소유권 이 사이에 어떤 사업 모델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또 좀 예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손정희 회장과 애덤 뉴먼과의 그 실패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 애덤 뉴먼의 플로우와 AC16는 어떤 식으로 다르게 운영을 해갈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투자 관계를 이뤄갈지 한번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